자, 필지라는 게 나왔습니다. 필지. 자, 필지는 토지를 부르는 단위를 필지라고 그럽니다. 필지. 자, 그런데 이 하나의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39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 필지의 성립 요건에서 6번까지 6개가 나와 있죠. 자, 이 1필지 성립 요건은 6가지를 모두 갖췄을 때 하나의 필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필지 성립 요건이라고 부르는데, 자, 우선 첫 번째 1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집안이 연속되어 있어야 된다. 집안 연속. 자, 집안 연속은 땅이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떨어져 있는 땅은 한 필지로 만들지 못합니다. 자,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도로 저편의 땅과 도로 이편의 땅을 한 필지로 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도로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땅은 한 필지로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붙어 있는 땅만 한 필지가 된다라고 하는 말하나 마나 하는 요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돼.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됩니다. 자, 연산동은 연산동에 있는 땅만 1번지, 2번지하고 숫자, 지번을 붙여갑니다. 그런데 자, 연산동에 있는 땅, 끝에 있는 땅하고 수안동에 있는 처음 있는 땅 붙어 있더라는 얘기예요. 집안이 연속되어 있지만 그 필지들은 연산동과 수안동에 각각 속해져 있죠. 자, 붙어 있더라도 한 필지로 못 만듭니다. 그걸 한 필지로 만들면 수안동 몇 번지 할 수도 없고 연산동 몇 번지 할 수도 없어요. 반드시 연산동이면 연산동 안에 있는 땅이어야, 수안동이면 수안동 안에 있는 땅이어야 한 필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지목도 동일해야 된다. 지목이 동일해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는 하나의 필지가 있으면 그 하나의 필지마다 무조건 지번 하나만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필지마다 지목도 하나만 붙어요. 지목도 하나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목 28가지는 다음 주에 배우게 될 텐데, 자, 대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대는 우리 주거용 건축물 건축하는 대표적인 이 필지가 지목이 대예요. 자, 농사 짓는 땅이다, 밭농사 짓는다, 전, 논농사 짓는다, 답, 그 다음에 과일나무 농사 짓는다, 과수원, 이렇게 답 용도 따라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필지가 있는데 과수원이 있더라. 그럼 과수원 안에 보면 뭐 이 연못도 있고, 그런데 연못은 또 유지라는 지목이 있지만 그 필지는 과수원이라는 하나의 지목만으로 등록을 시킵니다. 무조건 필지가 하나면 지번도 몇 개? 한 개. 필지가 하나면 지목도 몇 개? 한 개만 붙여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 지목이 같은 땅이어야 한 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연산동이 있어요. 연산동. 자, 연산동이 있으면 연산동 안에 땅이 이렇게 두 필지가 있더라. 그러면 요거 집안 연속돼 있죠? 집원 부여 지역도 연산동으로 동일하죠? 그러면 한 필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왼쪽 땅 지목이 예를 들어 되고 오른쪽 땅도 지목이 되더라. 그럼 지목이 같죠? 그러면 이 필지는 묶어서 한 필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한 필지 되더라도 전체 필지가 지목이 뭐다? 돼. 그럼 1필지에 1지목 문제될 거 없죠. 그러나 자, 오른쪽 땅은 연산동 이 비싼 땅에 누가 농사 짓고 있더라. 자, 오른쪽 땅은 전이 되더라. 그러면 이 두 필지를 한 필지로 만들었을 때 일부는 대, 일부는 전. 그러면 지목이 몇 개가 돼버려요? 2개가 돼버려. 그러므로 이것은 한 필지로 만들지 못한다. 됐습니까? 한 필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같아야 돼요? 지목도 같아야 됩니다. 지목도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 하나의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자도 같아야 됩니다. 소유자 동일해야 돼요. 자, 그러면 왼쪽도 돼, 오른쪽도 돼 하고 지목이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한 필지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어요. 그러나 자, 왼쪽 토지는 갑의 소유이고 오른쪽 토지는 을의 소유이더라. 소유자가 다르죠. 그러면 이 토지를 한 필지로 만들었을 때에도 왼쪽 절반은 여전히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오른쪽 절반은 여전히 을이 소유권을 가지는 상태에서 경계만 허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하나의 물건에는 소유권이 반드시 하나가 존재한다. 그걸 민법에서는 일물일권주의라고 부르죠.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도 몇 개?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을 하나로 만들어도 왼쪽에는 갑의 소유권 한 개, 오른쪽에는 을의 소유권 한 개 해서 소유권이 몇 개가 모여 있어요? 2개가 모여 있어요. 있을 수 없다 해서 소유자가 같아야만 한 필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왼쪽 토지도 갑의 소유권, 오른쪽 토지도 갑의 소유권. 그러면 한 개. 그럼 나중에 이 경계를 허물고 하나를 만들었을 때 갑 소유권 2개로 하지 말고 전체의 갑 소유권 한 개. 요래 만들면 되겠죠.
그럼 일물일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자가 달라도 한 필지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민법 물권편에 가면 공동소유라는 걸 배워요. 공동소유. 그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야. 그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공동소유라고 부르는데 사람은 여러 명이지만 물건이 하나니까 소유권도 여전히 몇 개? 한 개예요. 그러면 그 여러 명은 소유권을 각각 하나씩 가지는 게 아니고 한 개의 소유권을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전체가 한 필지가 되고 갑 2분의 1 소유권 가지고 을도 2분의 1 소유권을 가진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 해서 소유권 한 개가 돼버리죠. 요게 공동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권리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가치에 따라서 권리의 비율은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두 토지는 예를 들어서 왼쪽도 100평, 오른쪽도 100평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럼 소유권 하나로 하고 2분의 1 지분씩 하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그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르죠. 그리고 토지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권장 소비자 가격처럼 찍혀 나오는 가격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럼 공시지가에 따라 판단하느냐? 안 해요. 토지는 내 토지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신라면. 이 집 신라면 아니고 저 집 신라면 사도 똑같은 신라면이야. 이 신라면 쪽에서 돈을 좀 받아야 되겠네. 똑같은 신라면이야. 왜? 공장에서 딱 찍혀 나오니까. 그러나 땅은 아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똑같은 데 있어도 자 왼쪽 토지는 4차선 도로를 끼고 있고 맞죠? 오른쪽 토지는 개 4마리 지나가는 골목이야. 자 이랬을 때 이 가치는 같아요 달라요? 헐 달라요. 헐 달라. 그렇다면 이 4차선 도로를 끼고 있는 같은 평수라 할지라도 여기서 다시 이렇게 도로가 이어지더라. 그러면 양쪽 도로를 끼고 있는 이 토지하고 그 끼고 있는 곳에서 좀 떨어진 토지하고 또 가치가 달라지죠. 맞잖아요. 그래서 토지는 객관적인 가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두 필지를 묶어서 비율에 따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소유자가 다르면 기본적으로 한 필지로 만들지 못한다. 됐습니까? 소유자가 같아야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같아야. 그 다음에 5번째 축척도 동일해야 돼. 축척. 자, 토지의 생긴 모양을 지도에 그림으로 담은 거 그게 경계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이 경계가 담기는 지도는 현실 토지를 줄여서 축소시켜서 등록시킵니다. 그걸 축척이라고 불러요. 몇 분의 몇 초로 줄였느냐. 자,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적도라는 도면과 임야도라는 도면 우리 지적 공부가 모두 7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2종류가 요 도면 2가지예요. 자, 지적도는 7가지 축척 중에 하나를 쓰고 임야도는 2가지 축척 중에 하나를 씁니다. 자, 지적도는 나중에 뒤에 가면 배웁니다.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해가지고 7가지 축척 중에 하나를 써요. 임야도는 3000분의 1 또는 6000분의 1 해서 2가지 축척 중에 하나를 씁니다. 자, 이 중에 지적도는 1200분의 1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현실적으로 임야도는 6000분의 1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축척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죠. 자, 500분의 1은 현실 토지의 길이를 500분의 1로 줄인 거예요. 6000분의 1은 현실 토지의 길이를 6000분의 1로 축소 줄인 겁니다. 그러면 500분의 1 지도에 나타나는 토지 크기, 6000분의 1 지도에 나타나는 토지 크기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어디 축척이 토지가 더 크게 자세하게 나온다? 500분의 1. 적게 줄일수록 지도상 토지 모양이 크게 나타나고 토지 모양이 크게 나타날수록 예를 들어 뾰루지 하나 난 것까지 표시할 수가 있어. 맞죠? 작게 나타나면 이 뾰루지 나온다 안 나온다? 여러분 멀리 있으니까 얼굴이 깔끔하게 정말 그리스 조각처럼 보이잖아.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온데 뽀루지 있단 말이야. 이거는 가까이서 크게 봐야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피부를 보다 정밀하게 알기 위해서는 크게 봐야 돼요? 작게 봐야 돼? 크게 봐야 돼. 그러므로 토지 모양이 크게 나타나는 500분의 1에 가까울수록 이 도면은 보다 정밀하다. 정밀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해요. 6000분의 1쪽으로 갈수록 정밀도는 낮아진다. 낮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500분의 1쪽으로 갈수록 큰 축척이라고 불러요. 큰 축척. 6000분의 1쪽으로 갈수록 작은 축척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여기 있는 칠판이 토지 한 필지다. 자, 500분의 1로 나타내니까 500분의 1로 나타내니까 예를 들어 이거만하게 나왔다 가정을 합니다. 자, 6000분의 1 지도에 나타내면 요거만해져. 요거만해진다고. 이것도 좀 크다. 자, 500분의 1보다 6000분의 1은 1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선을 12분의 1로 줄이고 이 선을 12분의 1로 줄여야 6000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자, 여기 토지가 가다가 약간의 굴곡이 있더라. 이 약간의 굴곡도 500분의 1은 워낙 크니까 나타나요. 6000분의 1에는 요 정도 굴곡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래서 토지의 현황을 보다 정밀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축척이 큰 도면, 정밀도가 보다 높은 도면, 토지가 크게 나타난 도면이어야 된다. 됩니까? 그래서 무슨 축척? 큰 축척. 큰 축척. 크게 나타난다. 큰 축척. 작게 나타난다. 작은 축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축척일수록 보다 정밀합니다. 이런 축척은 여태까지 재작년까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축척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축척. 뭐 지적도가 뭐 1200분의 1이 있냐, 3000분의 1이 있냐,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축척도 이제 여러분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축척이 있는데, 그러면 지적도 500분의 1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밀한 도면이에요. 그럼 가장 정밀하지 않은 도면은 6000분의 1이죠. 그럼 임야도는 가장 정밀하지 않은 6000분의 1 또는 3000분의 1을 씁니다. 그럼 정밀도가 낮으니까 비용 많이 든다, 적게 든다? 적게 들어. 여기 보면 알잖아요. 자, 요런 굴곡까지 청량을 해야 되니까 시간, 비용 더 들겠죠. 여기는 저 정도는 무시하고 그냥 직선처럼 끄이니까 시간도 비용도 적게 들겠죠. 그래서 임야도에는 개발이 거의 안 돼 있고 땅값이 상당히 낮은 토지들. 그래서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쫙 끄이지 않아도 땅값이 낮으니까 크게 문제 없는 토지들이 임야도에 등록이 됩니다. 그럼 우리 도심지에 있는 토지는 임야도 등록돼 있다, 지적도 등록돼 있다. 지적도. 이렇게 땅값이 높고 개발이 되어 있는 토지들은 조금만 잘못돼 있어도 가격도 어마어마하고 경계 분쟁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다 정밀한 도면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 500분의 1로도 부족하다. 더 정밀해야 되겠다. 그때를 위해서 뭐가 만들어져 있다? 아까 얘기했던 좌표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좌표. 자, 일단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한 필지도 빠짐없이 지적도 아니면 임야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00% 도면에 다 등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등록되어 있는 토지 중에 보다 지가가 높을 가능성이 있는 토지, 나중에 가면 배웁니다. 뭐 지적 확정 청량이니 축척 변경 청량이니 해서 이런 청량이 실시된 지역은 이 도면도 있지만 별도로 좌표라는 데 이중으로 등록시켜 놓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일단 도면은 두 가지 도면에 대한민국 토지 다 등록되어 있고,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지적도에만 등록되어 있고 임야도는 등록이 안 됩니다. 딱 나뉘어서 등록이 돼요. 딱 나뉘어서. 됐습니까? 양쪽에 모두 등록된 토지는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없어요. 그 이중 등록으로 금지됩니다. 한쪽에만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 요렇게 우리 연산동이 있는데, 자, 연산동을 그 필지들을 도면에 담아야 됩니다. 근데 도면에 담아야 되는데 지적도를 한 장 만들었을 때 지적도는 그 크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로 40cm, 세로 30cm 라고 해서 이 도면 한 장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손수건 한 장 크기보다 안 커요. 그 정도 도면에 500분의 1, 600분의 1 해가지고 이 도심지 같은 경우는 막 태반이 500분의 1 아니면 거의 600분의 1이거든요. 그 정도로 줄여가지고 이 한 장에 연산동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연산동 전체는 이런 도면 수십 장으로 각각 나눠서 다 등록시켜 놓은 거예요. 그 수십 장을 다 합쳐야 연산동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도면에 짤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지적도는 500분의 1 축척의 지적도예요. 근데 연산동에도 저기 산 쪽에 야산은 다 가지고 있잖아. 야산 쪽에는 가치가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 1000분의 1 도면에 등록시켜 놨더라. 1000분의 1. 자, 그러면 500분의 1 축척에 등록되어 있는 이 토지 지반 연속되어 있고 지번 부여지역 동일하고 지목도 동일하더라. 소유자도 동일해요. 그리고 축척도 동일한 도면에 등록되어 있죠. 맞죠? 한 필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반 연속돼 있고
지번, 부여지역, 연산 이 둘 다 연산동 도민이라고 그랬어요. 다 동일해. 그런데 이 토지는 500분의 1 축척에 등록되어 있고 이 토지는 1000분의 1 축척 도면에 등록되어 있어요. 이 두 토지는 한 필지로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요거는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토지를 살려고 한다. 예를 들어 이 두 토지가 묶여져서 한 필지로 돼 있더라. 그럼 나는 한 필지 모양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모양 보기 위해서 도면 두 개 떼가지고 맞붙여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야, 집 짓고 살기 딱 좋은 토지네. 모양도 적당하고, 그죠? 사가지고 집 지으려고 측량을 해보면 땅꼬라지가 요래 생겨 있어요. 땅꼬라지 요래 생겼다고? 왜? 자, 여기는 500분의 1로 줄였으니까 현실 토지는 곱하기 500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나 이거는 1000분의 1로 줄였으니까 현실 토지는 곱하기 1000을 해줘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크기가 서로 다르는 거야. 그러면 도면상 보이는 모양과 현실 토지는 모양이 같다? 서로 달라진다. 달라지는 거야. 심지어 여기서는 한 필지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저리 내려가면 서로 줄인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도면상에서만 붙어 있고 실제로는 떨어진 토지일 가능성도 있어. 무슨 얘기 이해하시죠? 그래서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된 토지는 한 필지로 만들지 못하고 반드시 축척이 같은 도면에 등록돼요. 도면은 달라도 축척만 같으면 돼. 됩니까?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한 필지로 못 만듭니다. 그 다음에 6번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된다. 등기 여부 동일. 등기 여부 동일. 동일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적법에서 지적공부라는 장부를 배우게 되는데 등기법에 가면 등기부라는 장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지적공부, 등기부는 아까 건물은 등기법에서만 공시하는데 토지는 등기법과 지적법이 다 공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 두 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이거 1번지고 이거 2번지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가장 비교하기 좋은 면적만 한번 봅니다. 자, 1번지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고 2번지도 100제곱미터 해서 면적이 같은 토지입니다. 자, 같은 토지인데 이 토지를 공시하기 위해서 지적법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만들어지고 등기법에서 등기부라는 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자, 지적공부는 지적법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등록되고 신청 안 해도 직권으로 등록돼 버려. 그러면 지적공부는 무조건 만들어지겠죠. 무조건 만들어져요. 그러면 1번지 100제곱미터, 2번지 100제곱미터 하고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죠. 그런데 등기부는 무조건 만들어진다. 신청하면 만들어지고 신청 안 하면 안 만들어진다.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지죠. 그런데 자, 만약에 신청했다. 그러면 1번지도 100, 2번지도 100하고 만들어졌을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 모두 등기되어 있는 토지는 등기 여부, 등기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따졌을 때 등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죠. 요거는 한 필지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한 필지가 돼버리면 그러면 아까 우리 1필지 1지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필지 하나에 지번 몇 개? 한 개. 옛날에 두 필지니까 지번이 1, 2 해서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필지가 되면 지번도 하나만 필요하죠. 그러면 조금 이따 우리 배웁니다. 이렇게 토지가 합쳐졌을 때 합병이 됐을 때는 원칙 선순위 지번으로 돼버려요. 그러면 선순위 1번이 빠르니까 1번지가 돼버리고 2라는 지번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어제 왔다가 오늘 공시법 선생 보시다가 안 왔다. 그러면 그 자리는 결석한 자리야. 그럼 지번이 없어지면 결번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결번. 2번은 결번돼 버리고 이제 1번지가 돼 버리는 거야. 그럼 2번지가 없어졌으니까 2번지를 나타내는 장부는 없애야 되겠죠. 없애되 2번지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2번지에 기록되어 있던 이 정보를 1번지에 합쳐서 묶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1번지가 몇 제곱미터 되었다? 200제곱미터 되었다라고 정리하고 끝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등기부도 1번지, 2번지가 있는데 합치면 몇 번지가 돼버린다? 1번지. 2번지가 없어지되 2번지 정보가 여기 있죠. 그러면 2번지 정보를 여기다 넣어서 얼마? 200이 되었다. 이렇게 공시를 하면 그러면 등기부도 200, 지적공부도 200, 정보가 일치하죠.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자, 등기는
등기 신청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등기부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토지가 모두 등기 신청을 안 해서 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미등기. 아닐미자. 등기가 안 되어 있다. 미등기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모두 등기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동일해요. 아까는 모두 등기되어 있다. 등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 지금은 모두 등기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는 점에서 동일. 맞죠? 이때도 한 필지 만들 수 있어요. 이때도 지적 공부는 만들어져 있고 200제곱미터라고 제대로 공시합니다. 그럼 등기부는 아예 없으니까 다음에 만들어지면서 1번지 200하고 만들어지면 되는 거고 현재는 아예 없으니까 이 등기부와 지적 공부가 서로 충돌, 내용이 안 맞는 불일치할 사항이 존재하지 않죠. 문제없이 한 필지로 만듭니다. 문제는 자,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되는데 다 등기되어 있든지 안 돼 있어야 되는데 1번지는 등기되어 있고 2번지는 등기가 안 돼 있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한 필지가 돼버리면 그러면 지적법에서는 지적 공부가 두 개의 장부 다 가지고 있고 정보 다 가지고 있었죠? 하나 없어지고 합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부는 2번지 등기부 정보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두 개를 합치고 싶어도 합칠 내용이 없기 때문에 1번지는 계속 100으로 유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공부는 몇 제곱미터? 200. 등기부는 몇 제곱미터? 100. 불일치하잖아.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등기되어 있든지 다 안 돼 있든지 한 필지 가능. 그러나 등기되어 있는 것과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 즉 등기 여부가 동일하지 않으면 한 필지 만들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여부 동일과 관련해서 자, 등기되어 있는 토지와 플러스 등기되어 있는 토지, 요거는 한 필지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전부 등기 안 돼 있더라. 미등기지와 미등기지도 한 필지로 만들 수 있더라. 그러나 등기되어 있는 토지와 미등기되어 있는 토지는 한 필지로 만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등기 여부가 동일한다. 다 등기되어 있든지 다 등기 안 돼 있든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등기부와 지적공부는 모두 공시하는 장부야. 누구에게나 공개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토지에 대한 정보가 서로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된다 하고 하는 겁니다. 해서 6가지. 자, 한 가지가 연속되고 5가지가 동일해야 돼. 한 가지 연속, 5가지 동일. 해서 자, 집안, 지번, 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 등기 여부 해가지고 지지지, 소축 등, 지지지, 소등. 대가리 따서 외웁니다. 그죠? 지지지, 소축 등. 그냥 지지지 하면 잘 안 해지니까 된소리 내서 찌찌찌, 소축 등, 찌찌찌, 소축 등 하고 드립다 외운다 그랬어요. 이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원칙적으로 한 필지가 됩니다. 저 중에 하나라도 요건을 못 갖추면 한 필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저런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목은 동일해야 한 필지가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지목이 다르지만 한 필지로 할 수 있는 예외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밑에 39페이지 밑에 2번 양입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양입지. 적는데 신경 쓰지 말고 듣는데 신경 쓰세요. 자꾸 듣고 서로 주고받고 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지방하고 서울하고 수업을 해보면 제일 차이 나는 게 뭐냐. 수업 호응도가 서울은 엄청 뛰어납니다. 뛰어나요. 제가 이 서울의 그 노량진에 한 7년 정도 강의를 다녔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됩니다. 되게 되거든요. KTX 생기고 나서 이제 갔습니다. 부산에서 예전에는 서울쌤들이 부산으로 내려오고 부산쌤 서울 가기 힘들었고 또 서울쌤 부산 내려오면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차비를 요구하고 당연히 차비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서울 올라가면 차비를 안 줘요. 지방사람 중앙으로 불러놨는데 중앙 무대 올려놨는데 뭔 차비 돌라가노?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하고 그 다음 해부터 서울에서 연락 왔습니다. 강의 가자고. 안 갔어요. 왜? 차비 안 준다 해가지고. 똑같은 돈 받고 왔다 갔다 차비도 안 받고 그 힘든 일을 내가 뭘 하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산 선생님 중에는 제가 차비 받고 1호로 제가 올라왔습니다. KTX 특실 차비 준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올라왔어요. 특실 차비 받으니까 좋은 게 뭐냐? 비상금이 생긴단 말이야. 비상금이. 맞죠? 집에는 뭐라 한다? 당연히 부산 선생님 차비 안 준다. 당연히 안 준다 해놓고 올라가면 차비는 봉투에 넣어서 현금으로 탁 주기로 약정을 했거든. 그럼 올라가면 15만 원씩 탁 줘. 15만 원씩. 그때 특실이 7만 얼마가 했으니까 15만 원씩 딱 줘.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도 한 달에 4번 올라가면 60만 원. 5주 있으면 75만 원이잖아. 그죠? 그 서울은 뭐 12달 다 수업이 가니까 그럼 12달 하면 돈이 제법 됩니다. 돈이 제법 돼. 한 뭐 8, 900씩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 모으니까 한 5천, 6천 돼. 우와, 이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낚시복 제일 좋은 거 사고, 낚싯대 뭐 0.6호대, 1호대, 1.5호대, 2호대, 일자로 한번 쫙 하면 그것만 해도 한 800에서 1000만 원 나갑니다. 낚싯대 한 대 보통 한 150만 원 정도 하거든. 그리고 그 낚싯대마다 릴이 또 달라요. 0.6호대 같으면 한 2,000번, 1호대 같으면 2,500번, 뭐 3,000번, 4,000번 이게 있거든. 그것도 릴 하나도 일제 좀 좋은 거 사면 그것도 뭐 150, 180만 원씩 해. 그러면 낚싯대하고 릴대만 하더라도 한 20만 원 들어가 본단 말이에요. 맞죠? 옷 한 벌, 낚시꾼들 보면 옷 냄새나고 지저분하죠? 근데 그 옷 한 벌 좀 좋은 거 사면 그것도 한 7, 80만 원씩 해. 신발 한 30만 원 한다고. 옆에 앉아서 막 냄새 난다고 전부 이래 사도 비싼 거 있고 있어. 비싼 거. 골프보다 돈 더 들어가요. 한번 들어갈 때 차비 왔다 갔다 해야죠. 배 타야죠. 맞죠? 거기서 뭐 먹어야죠. 돈 많이 들어가요. 골프는 돈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낚시 진짜 돈 많이 들어갑니다. 돈 쓰고 걸베이 취급받는 대표적인 취미가 낚시단 말이에요. 낚시. 그거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에 가면 그 돈 하나도 못 샀습니다. 저 시골에 뭐 하고 한다고 다 뺏겼어요. 다 뺏기고. 서울 가면 서울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선생님한테 하는 게 아주 뛰어납니다. 연세 드신 막 70 넘으신 그 어른분들도 옆에 서가지고 햇볕 비치면 진짜로 그림자 있으면 옆으로 왜 그것도 비키신데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하세요. 수업 들어가면 물으면 이 대답하는 게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 때 선생님 물으면 참새 짹짹 하듯이 그렇게 잘해요. 정말입니다. 근데 서울에 사는 분들은 이제 친해지고 밥을 먹고 같이 이제 이 속 얘기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선생님 기분을 맞춰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가진 것을 120% 우리한테 넘겨줄 거 아닙니까? 선생님 기분 나빠서 중요한 거 하나 감춰버리면 또는 중요한 거를 정말로 열의 있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손해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기분을 맞춰줌으로써 선생님이 가진 그 모든 것을 120% 우리한테 주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서울 분들은 그러니까 좀 영업적인 마인드가 강해. 근데 우리 지방 사람들은 아이고 네가 뭐 하든가 말든가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맞죠? 요런 그러니까 이 수업을 하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물으면 어떤 선생님이 뭐 하든지 간에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내 성의껏 대답을 하시면 돼. 몰라서 대답이 안 나오는구나. 모르는구나. 여러분이 평소에 대답을 해야 그러면 대답이 안 나온다. 이게 이해가 안 돼 있구나. 이거 중요하니까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평소 물어도 알아도 대답 안 하고 몰라도 대답 안 하고 그러면 또 그냥 대답 안 하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주고받고 해야 여러분도 안 졸린다 이 말이에요. 물으면 그에 대해서 머리를 돌리면서 깨나고 한 시간 동안 계속 집중 유지를 하는 거야. 주고받고 중요하거든. 중요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에서 맞췄다. 기분 좋다. 아드레날린 분비가 되면서 기억력이 팡팡 살아나는 거야. 큰 소리로 대답했는데 내 틀렸다. 양심이 찌르르 하면서 뇌에 충격을 받으면서 이거 죽을 때까지 안 까먹는다. 그때 그 쪽팔림과 창피스러움과 수치스러움 때문에 그때 틀렸던 것은 까먹는다 안 까먹는다? 안 까먹는다. 그럼 대답해서 맞추면 기분 좋아서 기억이 가고 못 맞추면 부끄러워서 기억이 가고 일이 좋은 걸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은 모르겠어요. 양 선생은 대답에서 틀렸다 절대로 쫑코 안 준다. 절대로 쫑코 안 준다. 그냥 부드럽게 주고받으면서 여러분 대답에 틀리면 틀릴수록 나는 기분이 좋아요. 왜? 아, 내가 할 일이 생겼으니까. 다 맞추더라. 내가 할 게 없어. 무슨 아시죠? 뭔가 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틀리고 맞춰가면서 자꾸 주고받으면서 그 실력이 느는 겁니다. 입을 닫지 마시고 자꾸만 신경을 집중하시고 대답하고 묻고 물은 걸 생각하고 대답을 하게 되면서 수업에 자꾸 집중을 하게 돼요. 맞죠? 좋은 겁니다. 제가 쓸모없는 거 안 묻습니다. 이거 양입지 맞죠? 뭐 이런 거 안 묻는단 말이야. 그죠? 자, 됐고. 그 다음 양입지하고 나왔는데, 자, 양입지는 아까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데, 지목이 다르더라도, 원래 지목이 다르면 한 필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지목이 달라도 한 필지로 할 수 있는 예외가 양입지입니다. 양입지. 자, 대한민국에 토지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3,800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전국의 공무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지 수가 만약에 2억 필지, 3억 필지가 돼버리면 현재 공무원 숫자 가지고 현재 예산 가지고 관리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필지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양입지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규모가 적은 토지, 큰 토지 말고 이 소규모 토지들은 일일이 한 필지로 만들게 되면 필지 수가 너무 늘어나고 공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 소규모 필지는 별도로 등록을 안 시키고 이 소규모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큰 규모 토지 하나로만 등록을 시켜버려요. 그때 숨어버리는 토지를 양입지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과수원이라는 지목의 땅이 있다. 자, 과수원, 과일나무 많이 기른단 말이에요. 과일나무. 자, 그런데 과수원이라고 다 과일나무만 빽빽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출하를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사람이 지고 날랐지만 지금 차로 나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가 들어올 수 있는 폭 한 2m, 3m 되는 도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차량 통행로는 도로라는 지목으로 별도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수원이라는 지목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 나무들에 물을 주기 위해서 수돗물 쓸 수는 없어. 비싸니까. 그래서 산물을 끌어당겨 가지고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평소에는 이 물을 이용해서 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물이 흐르는 수로는 큰 거는 우리가 강, 작은 거는 또랑이라고 부르죠. 그걸 한자어를 써서 큰 거는 하천이라는 지목으로 작은 것은 국어라는 지목으로 등록을 시켜요. 그래서 이거는 국어라는 지목으로 또 등록이 돼야 돼. 그리고 이 물이 고여 있는 곳, 연못, 저수지, 호수 뭐 따지지 않고 물이 고여 있는 곳은 못지자를 써서 유지라는 지목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유지라는 지목으로. 그 다음에 자, 과수원, 이 과일나무 지금 가격이 안 좋아. 그럼 지금 수확해서 바로 출하하지 말고 잠시 보관했다가 가격대를 보고 출하 시기 조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창고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물건 보관하는 시설물 부지, 이거 창고 용지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창고 용지. 그 다음에 워낙 가을 되면 산행 많이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목마르다고 다 하나씩 들고 가더라. 다 하나씩. 나중에 가보면은 과수원 안에 사과 남아있는 나무가 없더라. 그러면 과수원 주인 어쩐다? 안 되겠다. 해서 망을 치게 되고 그 망 안에 부르도꾸 한 마리 기르고, 맞죠? 그리고 도베르만 한 마리 기르고 세파트 한 마리 기르고. 자, 요즘 개는 식구다, 상저이다. 상저이다. 요즘 개를 모시고 살잖아. 맞죠? 요즘 보면 아주 웃기는 거 많아요. 어떤 젊은 어머니들 보면 자기 애 변 본 것도 냄새 난다고 못 만지는 사람들인데 개똥은 잘 치워. 와, 희한해. 어쨌든 요 상전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한 대 재우면 돼? 안 돼. 해서 따뜻한 집을 요래 마련해 줘야 된다고. 자, 이렇게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가 있는 부지는 목장용지라는 게 따로 등록되어 있어요. 목장용지. 그 다음에 내가 일만 하고 살 수 있나? 사람이 좋은 것도 보고 살아야지 해서 여기 물 고이게 웅덩이 만들어 놓고 안에 고기 몇 마리 기르면서 그거 보는 낙으로 살다가 심심하면 낚시도 한 번씩 하고. 자, 이렇게 고기를 기르는 요런 물이 고여 있는 부지는 양어장이라는 또 지목이 있어.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는 통으로 과수원으로 쓰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를 세세하게 보니까 국어, 유지, 양어장, 도로, 목장, 유지, 창고, 용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땅이 있더란 말이야. 이거를 일일이 한 필지로 등록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지금 현재 3,700만, 800만이 아니고 7, 3, 21, 2억 한 5천만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이거 다 등록하면. 누가 관리할 거냐. 그래서 이것이 소규모일 때는 별도로 등록하지 말고 전체를 한 필지로 주된 용도로 쓰이는 뭐로 과수원으로만 등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런 것들은 그럼 주가 아니고 뭐라 부른다? 종된 용도라고 부르겠죠. 이렇게 종된 용도 토지로서 규모가 적은 토지는 주된 용도와 다르지만 과수원이라는 주된 용도 하나로만 등록함으로써 흡수 통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때 숨어버리는 토지를 양입지라고 부른다. 양이 적은 것은 큰 것에 들립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큰 것에 넣어버려서 드러나지 않는 토지 양입지라고 부릅니다. 지목이 달라도 한 필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입지에서 40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거기 네 번째 줄에 양가로 2번 양입지의 요건하고 나왔습니다. 그건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주된 용도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국어 등 있는 부지 뭐 해서 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조그만 거 양입할 수 있는가 보다. 양입할 수 있다는 얘기는 따로 등록한다, 묶어서 한 필지로 한다. 묶어서 한 필지로 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은 단순한 요건이에요. 주된 용도 토지의 접속은 붙어 있다, 떨어져 있다. 붙어 있다. 그리고 주된 용도 토지로 둘러싸여 있다. 역시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아까 배웠던 6가지 요건 중에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 붙어 있는 토지에 된다라는 단순한 요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한번 읽고 끄덕끄덕 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양가로 3번 양입지의 제한입니다. 자, 포함시켜서 등록시키지 못한다. 그게 제한이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다. 그래서 양입 제한. 양입이 제한된다는 얘기는 흡수하지 못하니까 요거는 별도로 등록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별도 등록시켜야 된다. 자, 이 별도 등록, 즉 양입을 못하는 양입 제한되는 토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종된 용도, 원래는 양입이 돼야 될 종된 용도 토지가 주된 용도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한 경우. 자, 그래서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10% 즉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 비율까지는 작다. 그러나 10분의 1을 넘어가면 비율적으로 작다고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10%라는 10분의 1이라는 기준을 딱 정한 거야. 그럼 10분의 1까지는 작으니까 양입할 수 있다.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10분의 1을 초과 넘어가면 작다고 할 수 없다. 별도 등록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되죠? 그러면 500평짜리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지가 50평이에요. 500평에서 50평이면 딱 10%죠. 그건 10% 초과한 건 안 해요. 초과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500평 과수원 안에 50평의 유지는 양입할 수 있다. 전체를 과수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500제곱미터 과수원 안에 유지가 있는데 51제곱미터더라. 아니 500평 안에 51평짜리 유지가 있더라. 양어장이 있더라. 양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별도 등록시켜야 되는 거야. 10분의 1을 넘어갔으니까. 맞죠? 자, 그런데 과수원이 10,000평이더라. 그 안에 연못이 1,000평짜리가 있더라. 1,000평. 딱 10분의 1이죠. 양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1,000평은 그 자체로 작다 크다.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이거 10%라는 요건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 절대량을 정해야 되겠구나 하고 정해놓은 것이 종된 용도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양이 못한다. 이거는 작다고 볼 수 없다. 자, 우리 옛날에는 토지 면적을 평 단위를 쓰다가 지금은 제곱미터로 바꿔놨어요. 제곱미터 바꿔놨는데 한 평은 대략 3.3제곱미터예요. 그러면 330제곱미터는 대략 100평 정도입니다. 그럼 100평을 초과하면 대략 100평을 초과하면 이거는 10분의 1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작다고 볼 수 없다. 별도로 등록시켜라 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된 용도 토지 면적이 뭐이면 돼.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 부지가 되면 그때는 작더라도 별도로 등록시키자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0% 초과 330 초과 대일 때는 별도 등록 양의 못한다. 10% 초과 330 초과 대 양의 못한다. 그죠? 양입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양입지에 대한 얘기. 뭐 어려운 건 없죠. 지금 해놓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 낼 때 뭐 혹시나 문제에서도 갑이 과수원을 샀는데 그 안에 뭐 이런 것도 안 나와. 우리 시적부에는 갑을 안 나오거든요. 갑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41페이지 등록상 지번하고 나옵니다. 지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토지 표시로서 소재는 이미 다른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소관청이 결정하는 대상이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5가지였죠. 그럼 지번은 어떻게 정하고 지목은 뭐 어떤 게 있고 하는 걸 이제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자, 요 앞에까지는 합쳐서 한 문제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3시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지번은 1시간을 하겠지만 지번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지번은 막 거의 안 빠지고 매년 한 문제가 나옵니다. 지번. 그래서 지번 보시죠. 자, 지번. 땅에다가 번호를 붙여놨다. 그게 지번입니다. 지번. 지번을 우리는 번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번은 누가 지번, 이 땅에는 1번지 해라, 2번지 해라 부여하느냐? 소관청이 합니다. 아까 배웠던 지적 소관청이라는 관청은 지적법 처음부터 끝까지 안 빠지고 거의 대부분 다 관련돼서 거의 대부분의 업무는 실제로 국가가 해야 되지만 누구에게 맡겨놨다. 지적 소관청에 거의 맡겨놨어요. 그래서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부여를 합니다. 자, 부여하는데 지번 부여 지역별로 당연히 법이 정한 동리별로 부여를 해줘요. 부여를 하는데 그냥 부여하는 게 아니고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차례대로 부여해요. 이 차례대로라고 하는 게 어디서 어디냐?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그래서 이 법을 북서기번법이라고 부릅니다. 차례대로 부여를 해요. 자, 우리 연산동을 한 장의 도면에 담았습니다. 이거 지적도나 임야도는 아닙니다. 연산동 워낙 크기 때문에 지적도, 임야도 축적에는 안 들어가요. 자, 어쨌든 요걸 한 장의 도면에다가 담았습니다. 연산동을. 이렇게 지도를 만들 때는 방위를 무조건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 되도록 방위를 잡고 지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위쪽이 무슨 쪽? 지도는 북쪽입니다. 지적도 임야도 역시 마찬가지. 그럼 아래쪽이 무슨 쪽? 남쪽.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이래 되는 거예요. 서쪽. 그러면 여러분들 요번에 뭐 1월 1일 날 새벽에 해돋이 보러 갔다. 그런데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 뭐 컴퓨터에서 보든 휴대폰에서 보든 지도 펴놔놓고 가만히 있자. 바다는 바다인데 이거 동쪽 바다를 봐야 해 뜨는 거 볼까 이거 해놓고 지도 펴놓고 가만히 보면서 어디가 동쪽인지 모르겠다 이라고 있으면 답답한 얘기다. 자, 모든 지도는 위쪽이 북쪽, 오른쪽이 동쪽이야. 그러면 휴대폰 봤다? 여러분이 지도 본다? 그러면 그 지도의 오른쪽이 무슨 쪽? 동쪽이야, 동쪽. 맞죠? 그러면 나는 그쪽 보고 서가 있으면 해 뜨는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해 뜨는 게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소관청은 여기 연산동에 지번 부여할 때 지번은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1, 2, 3, 4, 5, 6 연속해서 붙여서 부여해요. 왜? 지번을 알면 대략적인 위치를 알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번은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차례대로 부여하되 어디서부터 1번지를 시작시킬 거냐? 북과 서가 만나는 북서쪽부터 시작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국적으로는 모서리 반대 방향 남동 쪽에서 끝나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붙인다. 이것이 북서쪽에서 번호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일어날 기자, 아침에 기상할 때 기자입니다. 기자를 써서 북서기번법, 여러분들 북서기번법 그렇게 붙여요. 자, 그리고 이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는데 땅은 그냥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은 그냥 연결되어 있을 뿐이야.
어떤 흔적도 없고 드러남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인위적으로 가상의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생긴 모양 토지는 지번을 1, 그 다음 토지는 2하고 번호를 붙임으로써 이제는 자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하고 번호만 되면 그 토지를 얘기한다.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지번은 그냥 연결되어 있는 토지에 특정성을 부여하고 개별성, 다른 토지와 구별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지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지번을 알면 대략적으로 위치 찾아갈 수 있죠. 토지의 위치 추적 기능도 부여합니다. 차례대로 부여하니까. 그 다음에 이 지번은 각종 정책에 있어서 연결 매개체로서예요. 예를 들어서 연산동 뒷골목 쪽을 넓혀서 소방도로를 만듭니다 라고 발표를 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 지번으로 얘기해요. 연산동 몇 번지부터 몇 번지 일대 요래 가지고 개발한다 해서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는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지번을 기준으로 정보를 줘요. 그래서 모든 정책이든 기능에서 연결 매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지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번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번을 표기할 때 지번은 어떻게 표기하느냐? 자, 내 사는 주소는 100번지입니다. 그래서 연산동 100번지 삽니다 하고 100번지 이렇게 적었다. 틀렸다. 잘못됐다. 일자 빼야 되나? 1 뺐다. 100번지 틀렸어요. 자, 지번을 적을 때는 반드시 숫자로 적어야 됩니다. 지번 표기. 원칙적으로 뭐로 적는다? 숫자로. 그것도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합니다. 아라비아 숫자. 그래서 글자만 쓸 줄 알면, 숫자만 쓸 줄 알면 우리는 지금 2개 국어를 적을 줄 아는 거야. 아라비아 숫자를 적을 줄 아니까. 맞죠? 제가 이 여러 가지 국어를 하는데 옛날 조선 사람 말도 쓸 줄 알고 대한제국 말도 쓸 줄 알고 한국 말도 쓸 줄 알고 벌써 3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야. 맞죠? 자, 지번을 표기 적을 때는 뭐로 적는다? 숫자로 적어야 됩니다. 한글로 적거나 한자로 적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숫자로 적어야 됩니다. 이거 법이 정한 거예요. 지번을 표기할 때는 숫자로 적는다. 그런데 예외.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자, 숫자로 된 지번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숫자로 된 지번 앞에 산이라는 글자를 하나 붙입니다. 글자. 자, 동그라미는 강조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는 그거 동그라미 해놓은 산이 아니고 그냥 산을 붙이는 거예요. 산 붙이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나라 토지는 지적도 아니면 임야도 두 개 중에 한 군데만 등록된다고 그랬죠. 자, 지적도에 경계가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우리 지적 공부 중에 대장이라고 부르는 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적도에 경계 등록된 토지는 반드시 토지대장에 등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야도 경계 등록된 토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임야대장에 등록되도록 법으로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적도에 경계 등록되어 있다. 대장 찾을 때는 무조건 무슨 대장 찾아봐야 된다. 토지대장. 임야도 경계 등록되어 있다. 무조건 임야대장. 그렇게 등록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지적도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하고 임야도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하고 그렇게 나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임야도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산 플러스 숫자로 된 지번 써요. 그러면 이 토지 빼면 원칙에 따라 산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그럼 숫자로만 된 지번 쓰는 토지는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다? 지적도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주소 얘기할 때 나는 연산동 100번지 삽니다. 그럼 여러분 토지는 어디 등록되어 있다? 지적도와 토지대장에. 근데 여러분 어디 사십니까? 나는 범육동 산 100번지 삽니다. 그러면 내 토지는 산에 있는 토지다.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 토지다.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 토지다라는 걸 나타내요. 산에 있는 토지다는 의미가 안 해요. 대부분은 산에 있지만 그러나 다 그런 건 안 해요. 자, 우리 거제도 같은 데 가보면 섬으로 돼 있잖아. 거기도 사람이 안 살고 저 바닷가와 붙어 있는 야산 있으면서 바다와 접해 있는 곳이 있죠. 그 밑에 백사장이 있어요. 백사장, 모래사장이 있다. 백사장. 바다 바로 옆에. 그 백사장도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백사장이면 산 몇 번지예요. 산에 있다고 산이 아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돼 있어서 산이 붙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토지가 위에 등록되고 어떤 토지가 아래에 등록되냐? 요거 정확한 구분법은 없습니다.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1910년대에 요런 지적 공부를 만들면서 분류를 했어요. 그전에는 우리나라는 토지에 대한 분류를 거의 안 했습니다. 이 장부로 관리하는 걸 우리나라는 그걸 안 했어. 왜? 조선시대만 해도 왕토사상이라 해서 조선 땅 전부가 누구 땅이다? 왕의 땅이다. 왕토. 왕의 땅이기 때문에 왕은 그걸 일일이 관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 관리해갖고 어디에 뭐 있고 관리해야 됩니다. 필요 없다. 왜? 전부 내 건데 말아. 전부 내 건데. 맞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역사책 배우면 뭐 전식과 제도니 과전법이나 조세제도 자체가 전부 뭐예요? 내가 이 농민들이 왕의 땅을 빌려서 짓기 때문에 그 빌려서 짓는 지대처럼 내는 게 조세단 말이에요. 그래 내는 거예요. 그래 내다가 기분 나쁘다 뺏어버리는 거야. 내 거니까 언제든지 뺏을 수 있죠. 그래 내는 게. 그러니까 관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 들어와서 1910년대에 관리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지목을 18개를 만들면서 12개는 위에 6개는 아래 뭐 임야, 뭐 국어 이런 거는 밑에 등록되도록 구분했는데 해방되고 전쟁 나고 1960년대 말 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가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이게 막 섞여버려요. 섞여버려가지고 지금은 정확한 구분법 없다. 자, 대표적으로 지목이 임야다. 그러면 처음에는 당연히 밑에 등록이 돼 있었어야 돼. 그러나 지금은 위에 등록된 지목 임야인 토지도 있다. 그래서 과거에 실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아라비아 숫자로 된 지분 앞에 산을 붙인다. 맞냐 틀리냐?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린다. 다시 한번. 자, 지목이 임야라고 해서 무조건 밑에 등록돼 있다. 위에 등록된 임야인 지목 토지도 있다. 있다. 그렇다면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아라비아 숫자로 된 지분 앞에 산을 붙인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지목이 임야이더라도 위에 등록된 토지는 산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틀렸다. 이게 실제 나왔던 출제 문제입니다. 그죠? 산이 붙는 지분은 무조건 어디에 등록돼야 된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돼 있어야 되지. 지목이 임야라고 붙는 거 아니다. 지목이 임야라도 위에 등록돼 있으면 산 없다. 됐죠? 그런 얘기입니다. 해서 요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분의 구성, 지분 구성. 자, 위에 있는 이런 지분도 있고 아래에 있는 이런 지분도 있습니다. 그때 이 앞에 있는 이 지분을 우리는 본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본래 번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죠. 요건 부가적으로 붙는다. 부번이라고 부릅니다. 부번. 자, 그러면 본번만으로 된 지분, 요게 숫자가 단독 쓰였다. 단식 지분. 부번까지 있는 지분 숫자가 복수 쓰였으니까 복식 지분. 우리나라는 단식 지분과 복식 지분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깔끔한 것은 단식 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본번만으로 된 지분, 단식 지분으로 부여하려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복식 지분은 깔끔하지 못하다.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합니다. 근데 복식 지분을 쓰는 이유는 위치 추적 때문에 할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 중에 이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분의 경우에 본번과 부번을 연결하는 이 옆줄, 이 기호는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을 때만 의라고 읽고 적을 때는 옆줄로 적어야 됩니다. 옆줄로 적어야 돼요. 나는 연산동 100의 1번지 삽니다. 말하면서 연산동 100의 1번지 삽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돼. 발음은 의라고 했지만 연산동 100의 1번지 삽니다. 발음은 의라고 하면서 적을 때는 옆줄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씩 시험에 나와요. 자, 이 옆줄은 의라고 읽는다 이러면 맞겠죠. 근데 본번과 부번을 연결하는 옆줄 표시는 의라고 적는다. 틀렸어요. 의라고 표기한다. 틀렸어요. 의라고 기재한다. 틀렸어요. 의라고 발음만 읽는다 할 때만 의로. 적을 때는 옆줄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번이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단식 지번 본번만으로 된 지분도 쓰고 복식 지번 본번 플러스 부번으로 된 지분도 쓰지만 부번만으로 된 지분은 안 쓰입니다. 그래서 어디 사십니까? 나는 연산동의 1번지 삽니다. 이런 지분은 없다. 맞죠? 반드시 본번은 필요하다. 반드시 본번은 필요하다. 자, 해서 그것이 제일 앞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뒤에 나오는 것들 지번은 거기서 계속 돌아가면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42페이지. 자, 2번 토지 이동에 따른 지분의 부여 방법을 펴놓고 10분 쉽니다.